사실은 로스팅은 투입하고 1초 안에 결과물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입 온도를 높게 설정한다 비교죠. 네. 터닝 포인트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러면 지금 계속 90도를 말씀하시는 건 요즘에 90도여서 그런 건가요? 들켰다. 아 이거 비밀이었나요? 아, 비밀 아니에요. 근데 뭔가 들킨 기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보려고 했던 로스팅 프로파일을 네네. 해석하는 거. 로스터님께서 세계대회 때 사용하신 프로파일인데 네. 그 프로파일 자체는 커피에 따라서 좀 많이 변동하시나 아니면 이 프로파일이 많은 케이스에서 발사님이 로스터님이 쓰시는 프로파일인가요? 저는 보통 커피마다 프로파일을 따로 준비하진 않아요. 다 개념적으로는 다 동일한 방법들이고 다만 그 생두가 열이 가지는 포인트들만 잘 체킹해서 네. 열을 주는 타이밍이라든지 초기에 생성해야 되는 열량 정도만 바꿔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대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프로덕트 로스팅 하실 때 뭐 다른 한국에 돌아오셔서 로스팅 하실 때도 좀 어떻게 보면 이 프로파일을 기본으로 놓고 네. 거기에서 이제 커피에 따라서 커피가 열량을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 조금씩 바꾸신다. 네, 맞아요. 정확해요.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좀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로스팅을 어떻게 접근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로스팅이란 어쨌든 커피에 열을 가해서 볶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로스터는 커피 한 잔을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좋은 로스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센서리와 이 로스팅 환경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월드 대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사실 어떤 생두가 나올까, 어떤 생두를 어떻게 결과물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심사위원한테 설득시킬까 라는 것보다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을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변수를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센서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센서리는 사실 이 플레이버 휠에 있는 노트들에 대한 센서리들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플레이버 휠에 있는 노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노트들을 뽑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센서리는 사실 이 어떤 향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테이스티 밸런스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대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이 저는 시트지에 명확하게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트지에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보게 되면 스윗니스와 밸런스가 곱하기 2예요. 근데 여기서 보통 많은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에서는 어시디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스윗니스가 이 대회에서 훨씬 더 포커스가 잡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스윗니스의 밑에 네. 평가 항목을 보면 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네. 이 스윗니스의 컨셉을 표기하는 란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선수로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고 심사위원분들은 또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단편적으로는 이 스윗니스의 컨셉이 캔디 스윗으로 남아줘야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위에 나와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 가면 이제 초콜릿티한 산미니까 네. 아무래도 저희가 느꼈을 땐 조금 더 오버 경향의 커피로 느낄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언더경 느낄 네, 수 있는 언더 경향으로 거죠?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커핑 시트에서 이 부분은 점수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근데 이건 점수로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로스팅 점수 시트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평가 시트라서? 네, 로스팅 센서리 아니고? 시트예요. 근데 이게 왜 연관이 있을 수 있냐면 네. 만약에 이 초콜릿티의 가장 높은 단계에 체크가 되면 네. 왼쪽 하단에 있는 로스팅 디펙트의 오버 디벨롭먼트에 체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쪽은 감점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스윗 그레인 쪽에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면 네. 언더로 표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기가 되면 당연히 밸런스에서는 곱하기 2 점수를 굉장히 하이 스코어로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절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제가 내셔널 대회 때 본선에서 싱글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커피들을 캔디 스윗으로 표현하면 네. 조금 지저분한 노트들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어요. 로스팅 강도가 높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커피들은 적정하게 조금 더 오버를 해주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로스팅을 좀 더 다크하게 본다는 네, 말씀이시죠? 살짝. 네.
그리고 반대로 너무 퀄리티가 좋은 커피들은 사실 너무 캔디 쪽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엔자이매틱 계열의 커피 플레이버들이 표현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밝은 노트들이. 조금 더 밝은 노트로 볶아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는 커피들이 제가 프로덕트를 만들어 봤을 때 결과적으로 더 좋은 커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네. 어시디티 발현을 좀 더 포인트를 주세요? 아니면 스윗니스를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스윗니스를 주는 편입니다. 로스팅 하실 때. 네. 만약에 너무 과일 노트가 안 나오더라도 스윗니스 쪽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많이 주는 편이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바대로라면 대회에서 예를 들면은 좀 퀄리티가 안 좋은 생두가 나왔을 때는 네. 저 스윗니스를 캔디 쪽으로 컵노트를 보내지 않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저 결점도 평가 항목에서 깎이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가 이제 다크로스트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커피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다크로 하면 안 돼요. 네. 스페셜티 커피 대회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다크더라도 굉장히 좋은 밸런스와 굉장히 좋은 클린 컵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아마 표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센서리 심사위원들이 그것까지 고려하고 평가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 퀄리티가 안 좋아서 그렇게 못 갔는데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센서리 심사위원이 캐치하지 못하면 네네. 그냥 이제 점수를 잘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의도된 바대로 로스팅을 했는데 그걸 점수를 깎아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선수로서 제가 심사를 보고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이 시트지가 표현하고자 하는 언어는 저는 확실히 스윗니스에 대한 발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캔디에 네. 가까운 스윗니스 발현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커피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대회의 평가 시트에 어울리는 커피를 로스팅한다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프로덕트 로스팅을 하시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엑시디티보다 스윗니스가 더 중요하다. 네. 스윗니스 중에서도 캔디 쪽을 잘 네, 맞춰서 그쵸. 잘 발현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이 센서리 체킹을 할 때는 커핑으로 진행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커핑으로 계속 객관적인 평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로스팅 디펙트에 대해서 이 시트는 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팅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저희 질문 있는데 네. 로스팅 센서리 할 때 무조건 커핑으로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프로덕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커피는 에스프레소로 추출해서 센서리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필터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필터를 내려가지고 평가를 한다거나 이것보다 무조건 그냥 어떤 포인트든 커핑으로 진행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추출에 대해서 어떤 변수가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계속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포인트의 커피더라도 커핑으로 진행해 주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로스팅에 대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커핑으로. 네네. 그 다음에는 이 환경에 대한 이해들을 굉장히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무수한 변수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열원, 그 다음에 배기 환경, 그리고 로스팅 시간, 그리고 조금 더 부가적으로는 가스의 종류, 그 다음에 프로세싱 이렇게 5가지 정도 중요하다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생각을 합니다.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 지금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빨간색. 열원, 가스의 종류, 배기, 프로세싱, 로스팅 시간. 네네. 환경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지만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일단 생각해요. 물론 이제 내부 온도를 올리거나 그럴 수 있지만 일단 조절하기 쉽지 않고 물론 이제 기온 정도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것들은 어쨌든 날씨에 관련된 거는 조절하기 쉽지 않아서 바로 직관적으로 로서가 최대한 어떻게 보면 바꿨을 때의 결과물의 임팩트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네네네. 나열했다고 보면 네, 되는 거죠. 맞습니다. 로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열원이랑 가스의 종류는 다른가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먼저 열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네. 열원은 대류, 전도, 복사 이 3가지가 있죠. 네. 그리고 요즘 로스터기들은 굉장히 대류 비율이 높은 편이고 과거의 로스터기들은 전도, 복사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열원에 대한 복합성에 대해서 로스터는 감각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복합적인 열원에 따라서 내 전체적인 로스팅의
대한 컨셉을 잡고 디자인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스 질문 해주셨는데 네. 제가 기센 W6 만지면서 조금 되게 특이하게 봤던 케이스예요. 네. 저도 이 가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좀 확연하게 느꼈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센 W6 안에서만 다뤄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가스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현재 A 그림과 B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LPG와 LNG 두 가지 가스의 버너 형태가 어떤 건지 혹시 맞춰보실 수 있으세요? LNG가 B고 네. LPG가 A 아닌가요? LPG가 A인가요? 네. 왜요? LNG가 더 가스 연령이 적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제한된, 그러니까 약해서. 네, 약해서. 약해서. 그리고 LPG가 가스를 훨씬 더 센 불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네네. LNG는 좀 제한이 되고. 네. 그래서 LPG가 A, LNG가 B.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장난이에요. 저 이거 딱 봐도 그냥 그런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더 LPG. 바꿀 기회 드릴 수 있는데. 안 바꾸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의 답은 네. 이거 기센 장비에서의 내용이에요. 네. 여기서 답은 A가 LNG고요. B가 LPG예요. 그래요? 네.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아마 그 최종적으로 기계 설계에 있어서 최종적인 열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의 힘이 약한 LNG는 더 많은 열량을 줘서 전체적인 열량값에 대한 세팅이 이루어졌을 거고 LPG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이 세고 힘이 세기 때문에 적은 양의 불꽃으로도 굉장히 좋은 세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버너 형태가 이렇게 세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게 화력이 아닌 거예요? 네. 버너 형태로 불꽃이 올라가는 높이를 표현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저 저는 화력인 줄 알았어요. 화력인데 네. 예, 불꽃의 높이도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은 100%를 줬을 때, 제가 좀 설명 잘못한 것 같아요. 100%를 줬을 때 불꽃 높이예요. 100%를 줬을 불꽃 높이. 그러니까 A랑 B랑은 동일한 화력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네. 불꽃 물론 이제 커피에 가열되는 열은 A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네, 그쵸. 왜냐면 불꽃이 더 가까우니까. 네, 그쵸. 근데 지금 그러니까 열량의 크기 뭐라고 해야 돼? 열량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아마 똑같게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꽃의 네. 높이가 다른 거고요. 네, 불꽃의 높이가 다르죠. 그러니까 LNG는 원래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열량의 약하기 힘이 때문에. 폭이 적으니까 네. 일부러 불꽃을 더 올려준 거고 네, 동일한 그쵸. 시간 로스팅을 할 수 있도록 세팅하려면 그쵸. LPG는 좀 더 띄워놓은 거네요. 네, 그쵸. 불꽃 높이가 낮죠. 근데 두 개 다 같은 화력을,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같은 화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100%, 100%.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결과값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네.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전체 로스팅 시간이 B에 비해서 좀 더 긴 편이에요. A가요? 네. 잘 보이실까요? 그러네요. 여기는 A는 7분 정도의 로스팅이 종료가 됐고요. A는 8분 한 40초 정도의 종류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네. A, 그러니까 A가 더 빨라야 될 것 같지만 느렸네요? 사실, 네, 느리게 가야 전체적으로 비슷한 컨셉의 커피가 나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A 같은 경우는 네.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이건 공식화된 언어 아니에요. 네. A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불꽃이 드럼에 완전히 닿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열원이 전도 복사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류보다. 네. 근데 B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드럼에 완벽하게 닿지 않기 때문에 네. 대류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는 예전에 저기 시그니처의 장문기 대표님이 중간에 불을 끄신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게 LNG에서는 가능해요. 불을 꺼도 드럼이 갖고 있는 열이 계속 끌고 올라가요. 네. 근데 LPG에서는 불을 끄면 불이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래요? 네. 이거는 근데 조작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관측했을 때는 LPG에서는 만약에 불을 끄면 BT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두 프로파일의 뒤쪽에 약간 보라 색깔 이쪽에 네. 보시면
LNG 같은 경우는 불을 끄고 진행을 해요. 네. 최종적으로. 이거. 네. 네. 근데 LPG는 뒤쪽에서 불을 끄면 BT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열을 줘야 됩니다. 그 대신 열을 점차적으로 낮추기는 하시네요. 네, 근데 그렇죠. 끄시진 않는 거네요. 네, 끄진 않죠. LNG는 그냥 끄시는 거고요. 네, LNG가 지금 로스팅 시간은 더 길고요. 네네, 그쵸? 그렇죠. 긴 거죠. 만약에 같은 화력으로 줘버리면 네. 로스팅 시간이 너무 빨라서 스코칭이나 언더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았었어요. 겉만 익어버리는 거죠. 네. 열이 진짜 너무 많아버려서. 왜 그래요? 왜 LNG는 꺼도 그 잔열을 계속 유지하면서 로스팅이 진행되고 제가 LPG 는? 생각하는 해답은 이쪽에 A 쪽이 LNG인데 어쨌든 불이 확실히 드럼을 데우고 있고 네. 우리가 삼겹살 구울 때 돌판이나 약간 주물로 된 그런 판들은 사실 불을 꺼도 계속 고기가 익잖아요. 그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반대로 추론할 수 있겠네요. 이게 전도의 비율을 더 높게 썼을 것이다. 그쵸. 왜냐면 네. 불판이 훨씬 더 많이 뜨거워졌으니까 이게 불을 끄더라도 그 뜨거워진 불판이 계속 열을 주면서 로스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네. B 같은 경우는 전도열이 아니라 대류열의 비율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불을 꺼버리면은 그 네. 불판이 그만큼 충분히 뜨거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뜨거운 공기로만 로스팅을 하다가 네, 맞아요. 그게 툭 꺼버리면은 로스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네, 않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LNG냐 LPG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로스터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 안에서 조합되어 있는 열원의 복합성으로 내가 생두에 가장 좋은 열을 전달하는 게 좋은 로스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환경에서 느낀 거기 때문에 틀린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는 네. 그렇죠? 다른 장비거나 뭐 LPG가 설치되어 있는 다른 타사의 장비거나 이러면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환경에서는 네. 이렇게 접근법 자체가 기세는 열이 많아, 뭐 대류가 많아 이런 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앞쪽에서 로스팅 연습을 할 때도 대회장 환경이 LPG였기 때문에 연습장을 구할 때 LPG에서만 연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그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럽에서 LPG 찾기 힘드실 텐데? 훨씬 더 그러니까 기센 장비 자체가 이탈리아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유럽은 그게 괜찮나? 그게 LPG 쓰면은 위험한 것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 얘기를 유럽 환경을 좀 더 아시는 분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유럽이 오히려 좀 LPG 환경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UI못이라 가지고 전 사실 안 가봤습니다. 유럽을 네, 유럽을 안 가봐서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북유럽 선수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환경적으로 그 환경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장 환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회 준비하다가 알아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맞아요. 대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기센 W6를 많이 쓰는데 그 기센 W6가 아무래도 다양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네. 처음엔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저한테 장비를 빌려주셨던 대표님이 지금 이제 언더크레마 대표님, 지금 말리커피로 바뀌어 있는데 말리커피 대표님이 한 3, 4개월 정도 연습장을 쓰게 해주셨어요. 네. 근데 거기 환경은 LNG였는데 그 프로파일 가지고서 다른 연습 장소, LPG로 설치된 장소에 가서 하니까 완전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너무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면서 기계를 계속 쳐다보면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확연하게 느낀 건 어쨌든 저도 처음에 이제 다른 선수의 프로파일을 벤치마킹 해야 되니까 네. 장문규 대표님의 프로파일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봤었는데 LPG에서는 그런 불을 끄는 방법이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LNG에서는 저도 이 결과물이 너무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건 중간에 불을 꺼서 계속 열을 제어하는 일이었었어요. 계속 열이 폭발적으로 쌓이게 되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네요. 생각해요. 네. 기센하면은 전도열 비중이 높다라고 일반적인 통념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에 가스, 그러니까 아까 열원과 가스에 대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그러니까 로스석의 구조에 따라서 결국에는 열원의 종류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세는 전도열비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게 또 어느 환경에 쓸릴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거를 먼저 전제를 깔고 시작하면 사실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LNG와 LPG에 따라서도 열원이 또 달라질 수 있다. 네, 주요 맞아요. 사용하는 열원이.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 연습 장소를 한다고 하실 때 맞아요. 그 아이덴티티랑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가 LPG를 사용한 기센 W6라서 말씀하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지 연습장도 두 군데가 잡혔었는데 네. 한 군데는 LPG였고 한 군데는 LNG였었어요. 그래서 LPG 연습장에서는 진짜 열심히 했고 네. LNG 연습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도와주셨지만 네. 좀 더 식사하면서 놀았습니다. 네. 어차피 어차피 다른 다르니까. 환경이니까. 네. 그냥 근데 프로파일도 끄고 진행해도 되고 켜고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게 꽤 큰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쵸. 로스팅 시간도 없고 마찬가지고. 맞아요. 거의 뭐 다른 로스터기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다른 일이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대한 역량의 복합성을 좀 잘 외우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전체적인 디자인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어쨌든가 뭔가 이런 여론에 대한 고정 변수가 생기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배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로스터기의 배기 구조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기 구조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쨌든간 이 밑에서 열이 데워져서 네. 뒤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빠지는 구조인데 네. 진짜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 뒤에 쪽 1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제 직접 배기라고 해서 연통을 그대로 바깥으로 완전히 연결해서 빠지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완전 이어진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여기 잘려 있어요. 네, 잘려 그래서 있네요. 간접 배기라고 해서 요즘 되게 많이 설치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봐요. 음. 근데 어쨌든간 이 전체적인 로스팅 과정은 이쪽 사이클론 쪽에 있는 송풍기의 힘을 이용해서 바람의 이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건데 네. 이 뒤쪽에서 연통의 설치에 대한 저항값에 따라서 전체적인 배기 환경이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우리가 댐퍼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댐퍼의 뭐 왼쪽 환경에서의 댐퍼 O, 오른쪽 환경에서의 댐퍼 O는 그 완전 결과값이 완전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압력이 똑같은 달라질 머신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뭐 나는 어떤 A사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프로파일을 댐퍼 5로 진행했어. 네. 근데 다른 곳에서 설치된 배기 환경에서 네. 나도 댐퍼 5로 했는데 안 나와. 당연히 다르게 수밖에 없어요. 나가는 저항값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간접 배기냐 직접 배기냐에 따라서. 네. 뭐가 어떤 특성을 지녀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 제가 저항이 생기는 거를 표현한 건데 네. 나가면서 저항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나가는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드럼 안의 열량 구조가 완전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른쪽이 간접 배기인가요? 네, 왼쪽이 간접배기죠. 왼쪽이 여기가 간접배기. 깨끗하니까. 오른쪽이 이제 직접 배기. 그러면은 딱 그림만 봐서는 간접 배기를 선호하신 거네요? 간접배기의 장점은 네. 이제 청소하기 굉장히 용이해요. 음. 왜냐하면 중간에 잘려 있다 보니까 네. 밑에 먼지가 쌓이는 부분만 잘 분해해서 청소하면 되니까. 네. 직접 배기 같은 경우는 청소하기가 좀 불편하죠. 네. 근데 장점이 있나? 이거는 잘 모르겠다. 아, 네, 어쨌든가 이거는 설치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 이 환경을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접이 좋냐, 직접이 좋으냐, 이거는 좀 사실 의미는 없는 얘기예요. 네. 어쨌든가 같은 그가 기계적으로 세팅 값이 같더라도 기계가 전체적인 환경 세팅이 달라지면은 네. 다른 값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센 W6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네. 이 배기값, 파스칼, 이게 배기값, 어떻게 보면 다른 장비의 댐퍼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댐퍼 값을 볼 수 있는 건데 이거보다는 사실 이 송풍기를 돌리고 있는 모터 구동률을 보여주는 이 퍼센테이지 값에 훨씬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센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설정한 이 파스칼 값을 맞추기 위해서 네. 배기 값이 계속 일관적인 그러니까 이 값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모터가 알아서 돌아요. 네. 그래서 이 모터 값이 110 파스칼에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제가 대회 때 사용했던 액추얼 값은 31%였었어요. 근데 아까 같이 간접 배기에서의 31%를 맞추려면 파스칼 값이 165에 맞췄어야 됐고 대부분 165. 네. 그리고 이 31%를 또 다른 직접 배기 공간에 가서 맞출 때는 뭐 한 120 파스칼일 수도 있고 130 파스칼일 수도 있고 계속 바뀌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파스칼 값을 고정하면은 모터 구동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배기 값이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어떨 땐 더 빨라, 그러니까 저항이 많아지면은 이 값을 맞추기 위해서 모터는 더 빨리 돌려고 노력하고 저항이 별로 없으면은 모터는 더 느슨하게 돌아요. 그럼 드럼 안에서 돌아가는 공기의 흐름은 계속 달라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가 꿀팁이네요. 됐어요? 네, 그럼요. 그럼 어떻게 보면 기센이 저거를 뭐라 그러죠? 모터값? 배기 모터값? 네. 배기 모터값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다른 맞아요. 머신들은 저게 표시가 안 돼 있는 머신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배기를 아무리
같은 환경에 세팅을 하더라도 네. 내가 예를 들어 저기에서 동일한 로스팅 머신의 배기값이 오래. 그래서 나는 계속 배기값이 오라고 놓고 하고 있었는데 네. 다른 거죠. 환경이 다르니까. 완전 다른 배기 환경이 거죠. 다르니까. 맞아요. 근데 적어도 기세는 저 배기 모터 값을 보고 그거를 맞추면은 맞아요.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제가 오늘 31% 세팅으로 110파스칼을 맞췄는데 다음날 뭐 날씨가 좀 변해서 만약에 31%가 아니라 한 29%로 표기가 된다. 그러면은 이 파스칼 값을 더 올려서 모터가 더 빠르게 돌게 억지로 만들어줘서 31%를 만들어주면 같은 맛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서는 165파스칼이 제 프로파일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서는 90파스칼이 제 프로파일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세는 좀 그게 되게 용이해요.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장비들은 그럼 그거 어떻게 맞춰? 라고 했을 때 배기값에 왔다 갔다에서의 제가 느끼는 센서리의 관능적인 느낌은 좀 여기 사진으로 표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정상 로스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더 배기가 열리면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희멀것한 조금 플랫한 느낌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배기가 닫혀 있는 상황이면 좀 이렇게 어둡게 좀 탁하거나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배기 닫히면 연기만 난다 그런 거구나.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배기를 열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너무 플랫하거나 뭔가 플랫만 나오는 것 같은데 너무 심심하다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배기를 닫아주는 게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옛날 말이 그 결과로는 틀린 말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연기가 이제 갇혀가지고 콩 안에 들어가기 네. 때문에 스모키하다라고 그랬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배기에 따라서 저런 어떤 좀 또 탁한 플레이버를 내는 거고 네네. 저기는 약간 좀 배기 많이 열면은 약간 플레이트한 네. 플레이버를 내는 거고 그게 왜 그런가요? 안에 있는 열량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많이 갇히고 빠져나가고 네, 그렇죠. 어쨌든 간 이 안에 있는 복합적인 열이 굉장히 순간적으로 생두에 열을 잘 전달해줘야 되는데 무리하게 댐퍼를 열어주면 이 열량이 빠져나가니까 제가 전달해야 되는 열량이 부족할 거고 반대로 너무 막혀 있으면 너무 과다한 열량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오버디벨롭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수들을 잘 이해한 상태에서 저는 프로파일 디자인을 해요. 이 프로파일 디자인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값들인데요. 어쨌든 간 전체적인 컨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투입 온도예요. 투입 온도가 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 어쨌든 간 생두가 가장 많은 열을 가장 많이 받아도 되는 구간이 호퍼에서 처음 생두가 드럼에 닿았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열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이 열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생두의 수분이에요. 그래서 이 수분이 가장 많을 때 열을 전달하는 거는 이 생두를 가장 잘 익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투입 온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좀 다른 로스터들보다는 투입 온도를 되게 높게 쓰는 유저 중 한 명이에요. 보통 기센에서의 뭔가 언어를 교환했을 때 대부분의 투입 온도들은 낮으면 한 180 정도에서 한 210도 정도 사이 쓰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저도 처음에 거기서부터 작업을 시작했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제 월드 때 프로파일은 235도 투입이었었어요. 되게 높게 투입하셨네요. 네. 그리고 지금 겨울철 넘어오면서 제가 포비에서 작업하고 있는 커피들은 높게는 제일 높게 쓰는 거 한 250도까지 쓰는 커피들도 근데 있어요. 그렇게 투입 온도를 높게 하면 로스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아요? 그건 이제 뒤쪽 설계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왜 높은 투입 온도를 해서 로스팅 시간을 짧게 가져가려면은 열량을 계속해서 많이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굳이 그런 선택을 왜 하시는 거예요? 좀 낮은 투입 온도로 해가지고 열량을 적당하게 조정하면서 로스팅 시간을 맞출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조성되어 있는 드럼 안의 열량이 그러니까 이 열량을 잘 조성해놔야 생두의 안쪽까지 열을 잘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수분이 가장 많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많은 열량에도 이 생두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때 최대한의 열을 주시는 다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로스팅은 투입하고 1초 안에 저는 결과물이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이 뭐 예를 들어 오늘 240도로 설정되어 있는 프로파일인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아무 생각 없이 240도에 넣었을 때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앞전의 프로파일과 다른 걸 발견하는 한 1초 안에 아, 이 커피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기 설정되어 있는 열량을 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틀어졌기 때문에. 그 초기에 1초라 하면 진짜 네.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떨어진 속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사실 돌아가는 제가 소리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네. 1초가 맞긴 하지만 네. 그걸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터닝 포인트예요. 아 터닝 포인트 네. 한 아니, 1분 지점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다시 돌이켜보면 사실은 1초 안에 끝난 거죠. 그 아 커피는. 그렇죠. 그냥 들어갈 때 이미 네, 끝난 끝난 거니까 거죠. 네, 잘못 넣은 이미 거니까. 끝났다. 아 그래서 제가 설정한 투입 온도 안에서 네. 제가 설정한 터닝 포인트가 오는지 봐요. 그거는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 있나요? 그 터닝 포인트. 우선은 맛있게 설정된 프로파일 안에서 네. 그 값이 정상 값이라고 저는 결정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장비에서 터닝 포인트가 70이 나와야 돼, 네. 80이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는 사실 의미가 없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안에서 해보니 90도가 나오는 게 가장 맛있었어 네. 라고 하면 90도가 계속 일관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투입 온도는 어차피 동일하니까. 네. 근데 만약에 뭐 240도 투입에 터닝 포인트가 90도가 찍히는 게 정상인데 네. 240도 투입을 했는데 85가 찍힌다. 네. 그럼 이건 열량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냥 그 터닝 포인트 확인하고 내가 평상시에 좋은 컵이었던 그 결과물에 따른 터닝 포인트가 안 나와버리면 네, 그렇죠. 그럼 그냥 그때 끝났다. 끝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떻게 정하세요? 그건 계속 작업하면서 계속 데이터 그냥 쌓아서. 센서리로? 네. 그럼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 대신에 그렇게 잡을 때도 투입 온도는 여전히 높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처음부터? 네. 만약에 아까 같은 케이스로 5도가 더 낮게 나오면 전 투입 온도 5도를 더 높여요. 아 그럼 내가 이 커피를 처음 봐요. 네. 그럼 투입 온도 보통 몇 도로 설정하세요? 지금은 한 240도에서 시작해봐요. 240도에서. 네. 거기서 TP 보고서 과도하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커피는 이미 끝났으니까 버리고. 아니 근데 처음부터 그 TP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프로파일은 크게 변하진 않아요. 구성이. 아 그럼 240도에 넣으면 어쨌든 한 90도쯤 와야 돼야 정상인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럼 그 TP의 기준이 있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TP의 특정 값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간혹 로스터분들 얘기할 때 TP가 무조건 70도에 찍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언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관념이랑 좀 달라요. 투입 온도를 높게 설정한다 비교죠. 네. 그리고 TP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 네. 바운더리 안에는 네, 맞아요. 들어와야 된다. 네. 맞아요. 그거는 그 전에 로스팅한 데이터가 있는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지금 계속 90도를 말씀하시는 건 요즘에 90도여서 그런 건가요? 네. 들켰다. 아 이건 비밀이었나요? 아, 비밀 아니에요. 아, 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들킨 기분이에요. 네. 240도에서 90도 정도에 오면은 네. 이 정도는 괜찮은 로스팅이다. 뭔가 창피하네. 내 데이터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세 번째인가?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이제 옐로우 타임을 봐요. 네. 옐로우가 어느 시간대에 오는지. 그래서 이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정상 범위 안에 계속 들어오는지 봐줘요. 옐로우가 시작되는 시간은 어떻게 아세요? 그건 육안으로 보면서 진행합니다. 아. 아주 생노랑으로 보일 때 저는 선택을 해요. 아, 그 샘플봉을 계속 하긴 하세요? 네, 저는 샘플봉 계속 열어서 확인해요. 완전히 컬러가 완전 센 노란색이 됐을 때. 네, 네. 근데 그거 샘플봉을 열면은 안에 있는 열량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로스팅이 좀 약간 그것 때문에 확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영향을 받는 장비들도 있는데 네. 기센이나 좀 이런 열량이 풍부한 장비들은 조금 그 정도는 네, 크게 영향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 컬러가 마이어르가 시작되는 네. 때를 그 컬러를 보고 체크를 하시고 네네. 완벽하게 생두가 노란색일 때, 네, 생노랑일 때. 생노랑일 때. 그래서 아마 좀 다른 로스터들 비해서는 한 5도 정도 좀 더 뒤로 저는 보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노랑노랑해질 때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다 진짜 노랗다, 약간 단풍잎 같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네. 그 정도 온도로 봐요. 아.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고 네. 그 다음에 1차 크랙이 오는 시점을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적당한 로스팅 레벨에서 배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좀 진한 진한 화살표가 있는데 네. 이 옐로우에서 도달할 수 있는 초기 열량 값을 네. 엄청 높게 설정하시네요? 이건 아마 투입 온도가 낮게 쓰시는 로스터들보다는 조금 낮은 편일 거예요.
아, 열량이요? 네. 아. 그러니까 저는 투입 온도를 좀 더 높게 쓰고 주는 열량을 조금 더 낮게 쓰고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게 화력이죠, 지금. 요게 네, 화력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요렇게? 맞아요. 그러면 투입할 때는 지금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살짝 소킹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온도를 높여놓은 상태니까 네. 그때는 좀 낮게 시작하고 네. 열량을. 네. 근데 이때는 왜 높여주세요? 아, 그거는 뭔가 잘못 눌렀을 거예요. 아. 의도적인 건 아니에요. 이선생님, 이거 네. 무슨 큰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의미 없어요. 이건 의미 네. 없고 뭔가 잘못 누른 거고 네. 들어가다가 이게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됐을 때 열량을 높여주시네요. 아, 맞아요. 터닝 포인트가 들어가면 열량이 높여주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가 왔을 때는 열량을 그때부터는 계단식으로 낮춰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지금 끄고 진행하시는 건 아닌 거니까 LPG LPG일 모드. 예, 거고요. 정확하게 그러시네요. 제가 또 유튜브 거의 한 2년 반짬밥이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옐로우 때까지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적당한 제가 규정하고 있는 시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네. 초기 화력을 설정해서 네. 이 열량에서 조금씩 꺾어서 진행을 합니다. 되게 진짜 계단식으로 꺾어주시네요. 네. 저거는 꺾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꿀팁인데요. 네. 여기 호살표를 따라오시면 네. 이게 이제 에어 ROR이에요. 네. 그러니까 에어 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네. 순간적으로 더 빠르게 상승하는 타이밍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이 타이밍마다 조절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내리시네요. 네. ROR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두가 어쨌든 계속 로스팅 진행하면서 수분이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계속 같은 열량을 주게 되면 네. 아마 더 많은 열량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타이밍이 네. 에어 ROR이 상승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마다 줄여주는 건데 이걸 만약에 놓쳐서 굉장히 과도하게 올려버리면 네. 좀 오버되거나 스코칭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만한 것들이 네.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게 BT ROR이거든요. 네. 저는 BT ROR 배기 ROR이라고 아니요, 그러니까 빈온도의 ROR. 그렇죠. ROR. 네. 요게 여기도 보면 살짝 약간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 정도 타이밍에서. 네. 그리고 아마 여기 타이밍도 되게 불편하신 분들 되게 완전 많을 왔다 거예요. 갔다 왔다 갔다 살짝 하네요.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BT가 살짝 상승하는 거는 네.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물론 이게 막 과도하게 올라가면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조금 적당히 올라가는 것들은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에 열량 조절하진 않고요. 네. 에어 ROR이 상승하는 타이밍에서만 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로스팅 하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걸 계속 조절해 줘야겠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 뭐 세팅해 놓고 떠나질 못하겠네요. 그렇죠. 진짜 왜냐면 디테일하게 ROR이 상승할 때마다 줄여줘야 되니까. 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같은 콩이라도 배치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달라져요, 계속. 배치마다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프로파일 개념은 다 비슷한데 네. 이 조절하는 타이밍들이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150도에 불 줄여요, 160도에 줄여요, 170도에 줄여요, 1차 크랙때 줄여요. 저는 그렇게 조절을 하진 않아요. 계속 생두가 열을 어떻게 받고 있니라는 관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라고 네. 생각하는 타이밍마다 일정량씩 계속 열 조절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데미지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네. KMBC 준비했던 프로파일인데 네. 요거는 왜 띄웠냐면 스트롱홀드에서도 BT ROR을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하늘색 부분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BT ROR인데 이때 제가 우승했을 때 프로파일도 사실 BT ROR은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러네요. 후반에도 상승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좀 앞으로 가도 될까요? 이게 지금 LPG이기 때문에 화력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만큼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확해요. LNG 같은 경우는 전도열의 비중이 높으면 이게 화력을 줄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진 않잖아요. 맞아요. 약간 모멘텀이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조금 더 데이터를 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머신들은 조금 조절해야 되는 타이밍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센시티브하게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LPG 모델에 한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네. 그럼 지금은 LPG를 좀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LPG 훨씬 선호합니다. 네, 열을 더 즉각적으로 줄 수 있고 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선호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네. 프로덕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기센 W6로 진행을 하고요.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롱홀드 프로 2세대 버전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로스팅에서의 목표는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는 컵노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 로스팅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로스팅 프로파일을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환경에 대해서 잘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네. 완전 다 똑같이 진행했어요. 특정 온도에서 불을 줄이고 그래서 어떤 커피들은 똑같은 열량을 줬는데 훨씬 더 로스팅이 지연되면 이 커피는 본 로스팅 때 훨씬 더 많은 열량을 세팅해서 가야겠구나. 반대로 기준보다 너무 빨리 진행되면 이 커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초기 세팅으로 진행하면 열량이 너무 과도하겠구나, 줄여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완전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프로덕트 로스팅에서는 제 컬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대회에서는 커피가 가진 가장 좋은 노트들을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그리고 단맛과 질감이 매우 좋은 커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샘플 로스팅 같은 경우는 싱글 오리진 같은 경우는 니카라가 콩이 나왔었어요. 네. 옐로우 타이밍이 2분 43초, 퍼스트 크랙은 6분 18초였었어요. 그리고 블렌드 커피 같은 경우는 케냐가 옐로우가 2분 23초, 퍼스트 크랙이 5분 36초, 에콰도르는 옐로우가 2분 44초, 퍼스트 크랙이 6분 8초, 그다음 온두라스는 옐로우가 2분 43초, 퍼스트 크랙이 5분 52초 이렇게 나온다라고 봤었어요. 후블렌딩 하셨어요? 저는 선블렌딩 했습니다. 선블렌딩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저게 다 달라요? 이거는 실가? 이게 이제 생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로스팅 진행했을 때 열을 받는 환경이 다 다른 거예요. 저거는 이제 싱글로 각각 개인 네, 로스팅 하신 거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케냐 같은 경우는 같은 열량을 주게 되면 네. 굉장히 로스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결론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동일한 환경에서 그래도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하려고 하신 거죠, 네. 이게. 그리고 반대로 리카라 같은 경우는 다른 커피에 비해서 옐로우 타이밍은 좀 비슷할 수 있지만 네. 퍼스트 크랙 타이밍이 굉장히 늦거든요. 굉장히 느리네요. 그래서 실제로 본 로스팅 진행할 때는 더 높은 열량 세팅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블렌딩 커피니까 케냐랑 선블렌딩 하셨으면 케냐랑 에콰도르랑 같이 들어갈 텐데 네. 그러면 케냐는 반면에 열이 좀 더 높고 네. 에콰도르는 좀 적당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선블렌딩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블렌딩 커핑에서 제가 도출했던 결론은 네. 퍼스트 크랙 타이밍이 다 동일해요. 니카라과는 171도에 터지는데 네. 블렌드 커피 같은 경우는 166도에 다 터져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간 값은 좀 달라서 받는 열량들은 필요한 열량들은 각각이 좀 다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 같은 온도에 터질 거기 때문에 네. 블렌딩으로 쓰기에는 크게 나쁘진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했어요. 선블렌딩으로 하기에. 네. 만약에 이제 니카라과랑 섞였으면 네. 만약에 제가 172도에 배출할 거다 그냥 스트롱홀드 케이스로 봤을 때 네. 라고 하면 아마 니카라과는 크랙 터지고 1도 후에 뺀다라는 가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마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사실 어떤 게 주냐에 따라서 더 니카라가 만약 많이 쓰면은 네. 주라고 생각하면 더 밀어서 로스팅 할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앞쪽으로 빼고서 최대한 뭐 핸드픽으로 걸르던가. 와, 그거 되게 전략이다, 그것도. 네, 그래서 둘째 날이 죽어나는 겁니다. 완전 전략을 다 짜야겠네요. 네, 그 맞아요. 특성을 잘 파악해서. 맞아요. 근데 왜 죽어도 후블렌딩은 선택 안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약간 각각, 만약에 니카라가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네. 지금은 그래도 블렌딩 커피가 세 개가 166, 166, 162, 네. 1차 크랙 터진 온도가 똑같아서 망정이지. 네. 지금 만약에 저기에 니카라가 하나가 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다르죠. 근데 예를 들어 니카라가가 막 175도에 터졌어. 네. 그럼 거의 9도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도 선블렌딩을 하세요? 저는 할 것 같아요. 왜요? 그것도 전략적인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 후블렌딩을 하면 네. 플렌즈를 3개를 각각을 다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약간 감점당할 여지를 더 많이 주는구나. 네. 근데 어쨌든 대회는 점수를 최대한 안 깎이는 게 좋잖아요. 그 후블렌딩 하시는 분들 많이 없겠네요. 그쵸. 근데 제 주변에 한 분 계세요. 황동환 로스터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샘플 로스팅은 사실 이제 엄청 맛있게 볶는다는 포인트보다는 본 로스팅에서 어떤 열량을 줘야 되는지 데이터 값을 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완전 다 똑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픈 커핑을 진행했을 때 싱글 커피 같은 경우는 니카라과에서 자스민, 허니, 플로럴, 낮은 강도의 시트러스 계열의 산미가 느껴졌고 블렌드 커피에서는 사실 케냐가 가장 좋았어요. 오렌지 맛도 굉장히 잘 나왔고 블랙커런트, 허니 여기까지 잘 떠줬는데 에콰도르는 조금
좀 되게 라운디하고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크게 개성이 없었어요. 저게 10,000원 이하 커피인가요 혹시? 그 밑에 있는 온두라스입니다. 이게 진짜 약간 좀 너티하고 네. 약간 브라질 같은 느낌의 커피였었어요. 시트러스가 뜨니까 브라질로 표현하면 조금 더 이제 커머셜한 거 중에서는 좀 더 상급 커피 느낌이었을 텐데 네. 저희가 기대하는 온두라스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노트가 나왔을 때 케냐로 80% 진행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진행했는데 4일째 날 오픈 커핑 때 온두라스를 좋아해서 난 50%를 넣었어 이런 선수들도 있었고요. 네, 뭐 그런 선수도 있더라고요. 네. 등수는 높았나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들었던 대망의 W6 프로파일인데 본선 이게 프로파일이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프로파일은 진짜 프로파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네. 프로파일은 제가 크롭스터에서 가져올 수가 없고 네. 이건 이제 제가 비슷하게 최대한 만들어 오는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회 때 프로파일은 일단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개념으로 진행했다. 앞에 거에서 한 번 보셨겠죠? 와, 투입온도 더 높. 잠깐만. 빈 템퍼레이처가 뭐예요? 초록색이에요? 이거는 네. 240도 정도 되겠네요. 231도 돼 있어요. 231도 네, 이거는 투입이에요?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235가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값들이 좀 비슷해서 사실 이건 조금 무시하고 그냥 가져온 거고 네. 터닝 포인트는 한 80 후반 정도 네. 해서 90 초반 정도 잡고 진행했었고 드라이잉 끝나는 타이밍은 155도가 3분 한 15초 내외 네. 정도로 잡았었고요. 옐로우 시작이. 네. 퍼스트 크랙은 한 6분 초반. 6분 초반. 그리고 배출은 대체적으로 한 DTR 기준으로 한 13, 4% 정도 잡아서 진행했었어요. 총 로스팅 타임은 한 7분. 7분 중반 좀 안 되게. 한 18초 정도? 네, 한 7분 20초 정도 7분 잡고 20초.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마 니카라과가 한 7분 40초, 그 다음에 블렌드 커피가 7분 20초 정도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이거는 연령이 근데 왜 아까랑 좀 달라요? 초반에는 높였다 그것도 낮췄다. 역시나 뭔가 잘못 누른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어쨌든 투입온도 높여놓은 다음에 열량은 낮게 시작해서 네. 이 지금 터닝 포인트 왔을 때부터 열량값 높이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랑 똑같이 ROR을 보시고 급격하게 올라가는 지점에 계속 낮추신 거죠? 네, 열량값을. 맞아요. 비슷하네요 진짜 개념은. 네, 계속 비슷하죠. 음. 그래서 콩이 계속 전달하는 메시지를 계속 잘 읽어줘야 돼요. 제가 하는 로스팅은. 그러네요. 네. 로스터가 떠나지 못하고 진짜 저 네. 그래프 계속 보면서 약간 디테일하게 맞습니다. 뭔가 반응이 올 때 계속 화력을 점차적으로 줄여내야 맞아요. 그래서 최종 결과는 어쨌든 저희 오스트리아 선수가 482점으로 우승을 했고요. 네. 저는 474점으로 6등을 했습니다. 아깝다. 네. 좀 테크니컬 점수가 저는 좀 아쉬운 결과였던 것 같아요. 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그리스,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이네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프랑스 형이 제 위에 있을 줄 몰랐어요. 뭔가 여유가 되게 많았어서 네. 되게 좀 약간 후덕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대회 마지막 날 되게 신나게 대회장까지 걸어가길래 인사하고 막 그랬는데 저보다 하나 위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선입관인데 네. 과거에 프랑스 가서 커피 먹을 때 되게 다크하고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맞아요. 저희 또 피디님 얼마 전에 프랑스 다녀오셨는데 네. 많이 오히려 의외로 스페셜티 커피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었어요. 네. 근데 다녀오고 나서 한번 그 프랑스 커피로 좀 약간 행사가 하나 좀 소규모로 하나 있었는데 네. 그때 스페셜티 먹었을 때 프랑스 진짜 잘하는구나라고 좀 인식이 바뀌었었어요. 그때. 과거보다 훨씬 더 잘하는구나. 아까 전 질문인데 네. 그 프로파일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대회 때 쓰신 프로파일 말고 그 전에 설명해 주신 프로파일에 쓰인 생두는 뭔가요? 이거 에티오피아 내추럴일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 내추럴? 네. 근데 이 프로파일은 내추럴 워시드 혹은 뭐 어네어로빅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 거의 골조는 비슷해요? 골조는 우선 비슷한데 네. 보통 경향적으로 내추럴 커피들이 조금 더 같은 열량을 줬을 때는 상대적으로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더 투입 온도를 살짝 낮춰서 진행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TP 값이나 어떤 시간 값들이 잘 들어오는지 보고 진행을 해요. 지금 좀 로서님이 포비에서 또 컨설팅을 담당해주고 계시지만 네. 또 개인 브랜드도 창업 예정 중이시라고 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개인적인 브랜드로
다시 설명할게요. 제가 개인적인 브랜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원래 그 고속터미널에 있는 청력커피랩 4기 운영자 대표자였었어요. 그래서 그 창업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매장을 오픈하는 것까지가 그리고 2년 동안 운영하는 것까지가 제가 해야 되는 창업 프로젝트의 일인데 그래서 그 브랜드 론칭을 지금 내년 상반기에 은평구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d take your blessings